안녕하세요. 톡톡타로입니다. 저번 시간에요. 우리 메이저 카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마이너 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타로 카드는요, 모두 78장이잖아요. 그 중에서 22장은 메이저 카드, 나머지 56장은 마이너 카드로 구분이 되는데요. 메이저 카드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죠? 위에 숫자, 그 다음에 아래에 영어 단어가 양쪽에 적혀 있는 카드였고, 마이너 카드는요, 보시다시피, 이 위나 아래 중에서 한쪽만 글이 써져 있는 그런 카드를 마이너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까먹으셨나요? 괜찮아요. 까먹어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래도 다시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걸까? 이러시면서요. 기죽지 마시라고요. 흔히들 나이가 들면요. 기억력이 자꾸 이렇게 나빠져서 미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기억력이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야 될 일도 많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일상적인 일들이 많다 보니까요. 머릿속이 이렇게 막 복잡해져서 기억해야 될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기죽지 마시라고요. 까짓것 또 반복해서 들으면 되는 거고 저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드릴 거니까요. 우리는 환상의 복식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크게 외쳐보고 시작할게요. 자, 안심하자. 기억할 수 있다. 그죠? 자, 타로 카드는요.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가 있어요. 마이너 카드는요. 여기 이렇게 여기 숫자가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에이스는 이제 1번인데 이렇게 쓰여 있는 거. 1에서 10까지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게 핍 카드고요. 핍 카드. 그다음에 요 카드 보시면 되겠다. 요 카드. 지금 보면 이 아랫부분에요. 이렇게 영어가 쓰여져 있는 거. 그러니까 에이스 빼놓고요. 나머지 사람 나오고 이렇게 아래에 영어가 쓰여져 있는 게 코트 카드예요. 코트 카드는요. 궁정 카드라고 부르는데요. 궁전이 아니고 궁정. 왕이 살던 집. 혹은 궁궐 안에 넓은 정원 이런 걸 궁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트 카드에는요. 이렇게 여기 앞에 보면 아시겠지만 영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 지금 페이지, 즉 시종 계급을 얘기하는 거고 보면 시종 계급이고요. 요거는 지금 나이트 기사죠, 그렇죠? 기사 계급. 그리고 이게 여왕 계급이고요. 그다음에 퀸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왕 계급인 여기 킹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코트 카드예요. 요약해 드리자면 타로 카드에는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가 있는데 마이너 카드 안에는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이건 에이스만 예외죠. 1번 그다음에 여기 보면 2번 뭐 3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 걸 핍 카드 핍 카드라고 하고 궁궐 안에 계급들이 쓰여져 있는 코트 카드 이게 궁정 카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핍 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죠. 이렇게 1번 이렇게 돼 있고 근데 2, 3, 4 이렇게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위에 숫자가 쓰여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핍 카드만 마이너 카드로 보고 아까 우리가 본 코트 카드 있잖아요. 그걸 별도의 카드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수업에서는 톡톡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핍 카드가 뭔지, 그러니까 핍 카드가 뭔지, 코트 카드가 뭔지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나중에 타로 책 같은 걸 보고 더 깊이 공부하실 때 배우기가 쉬워지게 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요, 이 마이너 카드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의 기본 원소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요. 지금, 이런 거야. 뭐냐면, 지금 요런 거거든요. 지금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카드 리딩을 하실 때요, 이 네 가지 원소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리딩을 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원소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 나는 원소 같은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러시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가지는 어떤 성질을 네 가지로 분류한 거거든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 때요. 머릿속에서 한번 따라서 상상을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원소가 갑자기 머리 아프게 왜 튀어나온 것이냐?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메이저 카드에 여기서부터 원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마법사 카드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마법사, 더 매지션이라고 써놨는데 여기 보면 여기 테이블 위에요. 이 그림 속 테이블 위를 보게 되면 컵, 뭐 지팡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팡이는 완드거든요. 그 다음에 칼은 소드, 그 다음에 동전은 펜타클 이렇게 놓여있는 게 지금 여기 보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겉으로 보기엔 인간은요. 이 바보 카드에 있는 이 바보처럼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나름대로의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다. 단지 이런 능력을 어떻게 끄집어낼지를 잘 모르고 있거나 끄집어내었다가도 한두 번의 어떤 실패를 맛보게 되면 그냥 포기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뿐이다. 그러다 보면요. 자기에게 이런 완전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늘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바보의 모습과 이 마법사의 모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방황을 하게 되는 불완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마법사의 꿈을 이루고는 싶어 하면서도 바보처럼 살고 있는 현실의 자기 모습에 슬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계속 이 마법사의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그런다는 거야. 이런 게 타로가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진 능력을 모른 채 살아가든 이렇게 혹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 나가며 살아가든 둘 다 태어날 때부터 마법사의 능력을 잠재적으로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 비록 그 능력이 여기에 컵, 완드, 소드, 펜타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어우러져서 드러나게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건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바보와 이 마법사의 이 중간 지점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저냥 살아가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된다고 해요. 왜냐? 이 마법사 카드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자기한테 주어진 이 네 가지 에너지와 기운을 제대로 잘 쓰지 못하거나 자기한테 그런 귀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타로 리딩을 해주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있는 자기의 능력을 깨닫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네 가지 원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각각 상징하는 바가 달라요. 지금 에이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 있고 지금 네 가지 원소가 이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마이너 카드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원소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우선 이 컵은요, 물의 원소를 뜻하는 거고요. 이 지팡이인 완드는 불의 원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소드는요, 공기의 원소를, 그리고 이 마지막 펜타클은요, 흙의 원소를 보여주는 거라고 해요. 근데 이걸요, 진짜 물이나 불, 공기,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의 기운이나 에너지의 성질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요. 말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어놓고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진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완드구나. 지팡이처럼 생겼구나. 일단 외워야겠는걸? 이러면서 완드는 지팡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팡이라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세상에 있는 존재들 중에서 상승하고 확산하는 이미지를 지팡이, 즉 완드라고 표현해 놓은 것 뿐이니까.
마치 사주 명리학의 목화토금수 있잖아요. 거기서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을 합쳐놓은 거랑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 완드의 모습은요, 위로 쭉쭉 자라나는 기운과 이렇게 밖으로 막 퍼져나가는 불이 가진 확산의 에너지를 이 완드라는 상징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려는데 완드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일단 밖으로 발산을 해내려는 성향, 즉 외향적인 성향이 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 불의 원소는요, 활활 타오르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서 상승이라는 이미지도 가지고 있지만,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 관찰해 보면요,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 모양이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람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 원소를 바라볼 때 타로학자들이 불안정, 안정하지 못하다,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성격을 알아보는 자리에 이 완드 카드가 나오게 되면요, 그 말 그대로 안정적이지 못하다, 불안정하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욱하는 성질이 좀 있는 분이시네요, 라고 리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옆에요, 어떤 카드가 함께 뽑혀져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욱하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요. 예컨대 이 완드 카드예요. 또 다른 이 옆자리에 또 다른 완드 카드가, 지금 여기 소드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완드 카드가 나오잖아요. 완드가 두 개 나온 거야. 그죠? 두 장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런 거야. 좋게 말하면, 이야,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화끈한 타입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은요, 자기가 좋으면요, 일단 무조건 덤벼보고 나서 생각해보는 그런 성격이네요, 라고 리딩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요, 이 사람과 싸우게 되면 진짜 말릴 수가 없는 성격이니까 그 자리에서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요, 일단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차분하게 얘기해보는 방법을 써보세요, 라고 리딩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지금 아까 지금 설명하는 게 이거잖아요. 완드의 옆에 또 완드가 나왔을 경우, 쌍완드, 쌍지팡이에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지 분에 지가 못 이겨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술 수도 있으니까요, 가급적 살림살이는 비싼 물건들로 채우지 마시고요, 아기용품처럼 부드럽고 위험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로 채우시거나 스펀지 같은 그런 성질의 소품들로 채워나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야. 이런 사람 성격 어떤 줄 아세요? 이래요. 오늘 말이야,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자기가 가진 분노의 수류탄을 꺼내들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리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완드 카드 옆에요, 여기 지금 소드 있는데, 소드 카드가 이렇게 나란히 두 장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요, 이 소드는요, 이 완드처럼 남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해도 기본 바탕에 공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일을 벌리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 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될 상황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소드를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완드 옆에요, 이렇게 펜타클이 나란히 떴다. 좀 치워버리고 이렇게 나란히 나왔다, 카드가 두 장이요, 나왔다, 이러면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될 상황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소드 얘기죠. 그죠? 이 사람은요, 승질이 나왔고 옆에 있는 물건을 확 집어들었다가 순간 움찔하게 되는 그런 성향에 가깝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승질은 나는데 손에 잡힌 물건을 딱 보니까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아직 카드 할부도 안 끝났는데, 그래서 순간 움찔하게 되는 그런 성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남자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저 인간이 순간 화를 못 참아서 물건을 집어 던지려다가 저렇게 망설이고 있는 걸 보니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네. 아직 나한테 미련도 남아있고 정도 남아있는 게 아닐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인간 머릿속에는요, 카드 할부가 몇 개월 남았는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럴 땐 먼저 다가가서 그걸 빼앗아서 다시 있는 힘껏 내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해주는 거지, 멋있게.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야. 그리고 나서 굿바이, 바이바이, 안녕.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소드 카드인 여자라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컵 카드의 여자라면요, 오히려 그 순간에 바들바들 떨면서 남자한테 다가간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흑흑흑. 이러면서 그 이후로 남자는 여자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남자는 매일 머릿속에 들어있는 계산기를 깨끗이 닦아서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일상이 되는 거고, 이 여자는요, 부서진 물건을 치우면서 마음의 상처에 접착제를 붙여대고 있는 일상이 습관화되었던 것이다 라는 전설이 아직도 슬프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건 여자분이요, 바보 같다거나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향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컵의 성향, 즉 물의 원소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으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요, 언제나 늘 컵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컵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다른 사람도 컵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다? 다들 내 맘 같은 줄 알았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요, 평생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어디 갔었어? 요 뒤에 있네. 요 뒤에 있네. 요거, 그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사람은요, 이 마법사 카드에 있는 이 4가지 원소를 전부 다 가지고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 이분한테요,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라는 게 아니라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컵보다는 소드나 완드 혹은 펜타클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진 원소들의 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근데 문제는요, 사실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낯선 것보다는 익숙하고 친숙한 게 편하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잘 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요, 카드의 조합에 따라서 성격 자체도 조금 달라지고, 그 성격의 강약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요,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타로가 아니고, 앞으로 그 일이 생기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타로에 이 지금 완드 카드 한 장이 딱 나왔다. 이게 나왔다. 그러면요, 불길이라는 것이 위로 이렇게 팍 치솟잖아요. 그죠? 상승하는 이미지에 밖으로 이렇게 확 퍼져나가는 확산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 같네요. 라고 리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 원소의 이미지와 성질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있으면 타로 카드가 전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면서가 아니고 그러면서 좀 정확히 뽑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4가지 원소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저도 강박증이 좀 있나 봐. 그죠? 자꾸 이렇게 있잖아. 이게 자꾸 요걸 만지고 있다. 그죠?
자, 이거 어쨌든 이렇게 보면 그 원소 설명을 할 때는요. 이 지금 에이스 카드잖아. 1번 에이스 카드. 이 에이스 카드를 쫙 펼쳐놓고 공부하는 게 좋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펼쳐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카드를 에이스 카드들만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핍 카드죠. 핍 카드. 그 다음에 마이너 카드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에이스 카드들을 보니까 1번인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 이거요. 쉽게 공부해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 가까운 사람 중에 아이를 가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신 중인 분이 계시다 그럴 때 가끔 우리가 궁금해질 때가 있잖아요. 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이런 거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이 카드, 4장의 카드를 사용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 방법은요, 출산을 한 이후에는 쓸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있을 때만 혹은 앞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 하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지만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그럴 때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그런 거와 관련해서 공부해 나가면요 4가지 원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빠르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 4장 있잖아. 요거 지금 에이스 카드들만 모아서 이거 섞은 다음에 이 중에서 한 장만 골라서 그 카드가 상징하는 원소의 성질을 그대로 리딩을 해주면 그게 바로 태어날 아이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직업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타로 독학 수업이니까 카드를 이렇게 섞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나란히 놓고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렇게 컵 카드가 나왔다 이러면요 이 카드는요 물의 원소라서 여성성이 좀 가득 담겨있는 그런 카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예쁘고 곱지만 조금은 내향적인 아이 좀 내성적인 아이 그러니까 따스한 마음을 가진 그런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감성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직업 쪽으로 가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리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뽑았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 완드. 지금 지팡이죠. 이 카드가 뽑혔으면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활동적이어서 활발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시도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좀 장난꾸러기 같은 아이.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요 조금 산만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목적성을 가지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홍길동 같은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활동적이니까 일단 뭐든지 도전부터 하고 보는 낙천적인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 활동이 많은 직업이라든지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이 소드 에이스인데요. 이 카드가 뽑혔다. 이러면요. 지금 요걸 했으니까 톡톡님들도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똑똑한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공부를 잘할 것처럼 보이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니, 소드인데 왜 그런 것이냐? 그건요. 깊이 생각하는 사고 능력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남들보다 많은 그런 성향 때문에요. 자기 스스로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공부해라. 그래도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면 죽어도 공부를 안 하게 되는 애들이 이 소드거든요. 이런 성향의 아이를 앉혀놓고 야, 네가 이번에 1등하면 엄마는 엄청 기쁠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이 아이는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1등하는 거랑 엄마 인생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 김상관이야? 이상관이야?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요. 이 컵의 성향이 많은 아이를 앉혀놓고 해야 되는 거야.
커브의 성향이 많은 아이는요, 자기가 싫어도요, 엄마가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지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마음이 뭐 갈기갈기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저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참아야지. 1등이 아니라 특등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최선을 다해보려는 아이들이 이 커브의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야.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펜타클 에이스가 나오게 되면요. 이건요, 뭐랄까. 한마디로 이 아이는요, 자기 밥그릇을 입에 물고 태어난 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모두 다 대박 부자가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갖가지 잔재주나 손재주를 타고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굶어 죽을 일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다행인 게 아니고 공부에 관심을 가지면 다행인데,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라고 해도 뭔가 이런 아이들은요, 하나씩 실용적인 재주를 타고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공부와는 상관없이 먹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능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이라는 거지. 이런 성향의 아이들에게는요, 이번에 1등 하면 게임기 사줄게, 이런 식으로 내기를 걸어서 억지로 공부하게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때만 통하거나, 그러니까 그때 게임기 사줄 때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갖고 싶을 때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적이 들쑥날쑥 하게 되는 거야. 아니면 아무것도 보상이 없을 때는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기를 걸어서 뭔가 아이한테 공부를 시키면 잘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를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가진 숨은 재주나 재능이 무엇인지 관찰을 유심히 해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잘만 관찰하면요, 아이 인생을 아주 빛나게 만들 그런 재능을 알아채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 아시겠어요? 자, 어떠세요? 대략적인 감이 좀 잡히셨어요? 네 가지 원소가 대충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느낌은 좀 가지셨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요, 이 네 가지 원소를 하나하나씩 연애 타로의 관점에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어쩌면 알려드리다가 중간에서 갑자기 끊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다음번 영상으로 이어서 계속해서 전해드릴 거니까 헐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컵이 상징하는 물의 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쭉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 물 원소는요,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루어야 될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목표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좀 쓰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원래 신경을 쓰게 되면 자기가 원래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져. 머리가 스트레스가 쌓여 그걸 잘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가 조금 힘들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 컵 성향, 물의 원소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어디에서나 적응을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무난한 성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요, 자기가 가진 진짜 모습을 제대로 내세우지 않는, 그러니까 뭐랄까, 진짜 물맛처럼 특징 없는 그런 사람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컵 성향을 잘 알아주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네가 나를 참 많이 배려해주고 있구나 하는 고마움을 알아주겠지만, 그렇게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이 사람은 좀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지. 함께 지내기가 참 고달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좋게 받아들이려고만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뭐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만 헤아려 주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일단 참고 보는 그런 성향의 가능성이 많아. 그렇다 보니까 혼자서 스트레스가 심하게,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급기야는 공황장애까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조직에 늘 자기 자신을 맞춰주려고만 하다 보니까 어라?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는 거야? 라는 그런 회의감, 의심, 그런 것들이 밀려오게 되는 그런 성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계성을 너무 지나치게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나 애정관계에 트러블이 생겨도 할 말은 많지만 가만히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뭐 저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뭐든지 이해부터 해보려고 애쓰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착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그걸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이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러다가도 주변에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 네, 저는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자기 뜻을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보통 이 물의 원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남들 눈에는 뭔가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고 좀 중심이 없이 남들에게 맞춰주고 휘둘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아, 이게 중심이 없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관계성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든지 뭐 우정이라든지 뭐 가족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마음을 나누는 것, 배려를 하고 돌보고 헌신을 하는 것,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쉽게 내치거나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뭐랄까, 억지로 뭘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뭔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끌어내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다그치고 따지고 지시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스스로 끌리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자기가 가진 것을 마음껏 이렇게 내보여 줄 수도 있고 자기 재능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도요, 역시나 뭔가 이를테면 교육이라든지 가르치는 거, 뭐 심리 관련 혹은 종교 관련 직업처럼 뭔가 소통을 할 수 있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성이 있는 그런 직업 분야에 종사하게 되면요, 크게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예술 관련 직업도 상당히 괜찮아요.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성향들을 타고났기 때문에 자기는 몰라도 시켜보면 잘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디자이너라든가 스타일리스트 이런 것들, 그거 있잖아요. 실용예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들이 이 커브의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야. 이 성향에다가요, 여기다가 이 불의 원소인 완대의 성향까지 갖추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람들과 자주 접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능히 자기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이랬는데 이제 커가면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 사람들이요,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 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서 뭔가 줏대가 없어 보이거나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요, 물 원소가 가진 특성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물은요, 뭐랄까, 깨끗하지만,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서 금방 이게 더러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주변 상황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커브의 성향, 즉 물의 원소를 타고난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성장 배경이 좀 좋아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가진 재능을 제대로 펼칠 수가 있어. 어쨌든 그렇고, 이 사람들은요, 그 물의 성향, 그러니까 물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금방 더러워지기도 하니까 주변 상황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성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네 말도 옳다, 저 사람 말도 옳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가 옳은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갔다가도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런다 이 사람이? 아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금 나는 마음이 아파서 죽겠는데요.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컵 성량의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랑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자기 가슴 속에 혼자서 짝사랑할 때 꼭꼭 묻어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 애들 있잖아요. 완드 성향 가는 애들. 금방 들켜요. 얘가 누굴 좋아하는지 금방 보이거든. 근데 얘는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짝사랑하고 있는지 썸을 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를 아주 많이 해본 연애 고수들한테는 금방 들켜요. 그 연애 고수들이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채거든요. 왜냐면 이 컵 성향 사람들은요. 짝사랑 상대나 썸을 타는 상대 앞에서는요. 인간이 아니라 로봇처럼 행동하는 그런 쑥스러움과 수줍음을 타고나서 그런 거야. 쉽게 말해서 자기 사랑을 안 들키려고 애쓰는 데에만 너무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자세나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엄청 부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버린다는 거지. 마치 로봇처럼요. 그러니까 어색하고 불편하게 비춰져요. 그러니까 안 하던 실수를 어이없게 하게 된다든가 뭐 허둥지둥 된다든가 그런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덤벙대는 것처럼 보여서 어떤 때에는 꼼꼼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은요. 이런 분들이 세심하고 예민한 성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막 덤벙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또 이 사람들은요 어떤 게 있냐면 남의 연애 고민, 그러니까 남의 연애 고민에는 엄청나게 상담을 잘 해주는 사람들이 이 컵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무리 원소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왜냐면 무리 원소라는 건요 공감 능력을 얘기해 주거든요. 공감 능력이 아주 많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죠? 자기 사랑은 잘 못 찾아주면서 남의 마음 같은 거 잘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연애만 하고 살아온 사람 같아.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론에만 강하고 실전 능력은 그다지 없는 경우가 많다. 그게 특히 자기 연애와 관련된 일일 땐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 사람들 특유의 공감 능력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해주는 어떤 연애 해결책들이요 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연애 상담 역할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어색한 로봇이 되고 마는 서투른 인간상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후회도 많이 하고 자책도 많이 하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어주고 남들이 연애는 척척 도와주는 뭐랄까 AI 연애 박사님들이 이런 분들이신 거예요. 근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컵 성향 그러니까 물의 원소만 온전히 순수하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때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성향을 알아보려면요. 카드 한 장 달랑 뽑아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장의 카드를 이런 식으로 뽑아서 컵 성향의 많고 적음과 그리고 물의 원소가 어느 정도로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른 카드들과의 관계성에서 그 강약의 정도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컵 성향의 물의 원소라고 해도 변덕스러운 성격으로만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마음을 좀 잘 다스리는 선인, 뭐 종교인들도 이런 성향을 갖고 있게 되는 거야. 단지 지금은 우리가 기초과정 수업이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성향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시간을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문답식 과정 한번 거치고 가볼까요? 자, 이게 한번 해보는 거야. 어떤 여자 사람 친구가 와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 있잖아. 나 그 사람하고 싸웠는데, 으흐흐 하고 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각 원소들의 대답은, 그러니까 이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향은,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어떤 답이 나올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자, 해볼게요. 만약에 혼자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잠시 일단 멈춤 해보시고 혼자 해보신 다음에 다시 눌러보세요. 자, 일단 컵이에요. 컵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래요. 질문이 그랬지? 있잖아. 나 그 사람하고 싸웠는데. 컵이 얘기한다? 그래.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어떡하니? 자기도 울어. 근데 완드 있잖아요. 이 완드는 이렇게 얘기한다. 싸울 때 혹시 그 인간이 널 때린 건 아니겠지? 뭐야? 때렸다고? 저런 썩을 인간을 봤나? 내가 방망이 하나 사줄 테니까 너도 가서 그놈 때려. 아니다. 내가 가서 때려줄게. 그놈 지금 어딨어? 집에 있어? 어디?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벌써 뛰어나갔어. 자, 그러면 소드는 뭐라고 대답하냐?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게 만들지 말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깔끔하게 헤어져.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잖아. 못됐죠, 그죠? 자, 마지막 펜타클이에요. 펜타클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러지 말고 좀 따져봐. 지금 이 시점에서 헤어진다면 누구한테 이익인지. 그 인간이 지금 배가 불러서 그래. 네가 너무 잘해주니까 배가 불러서 그런 거라니까. 나쁜 놈. 굴러 들어온 복을 지가 지금 차버리고 있어. 아주 생쥐라르 빠숑을 달리고 있구나. 흥분한 나머지 갑자기 프랑스어가 튀어나와 버렸네요. 쥐라르 빠숑. 프랑스어 아닙니다. 한국어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대충 이런 모습인 거예요. 즐거운 수업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 가서 빠이빠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순서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